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공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환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11월, 12월 입문과정이고요. 입문과정이긴 한데, 가장 또,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책 진도가 어느 정도 이제 나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바쁩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12월에는 어떤 이 공법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좀 초점을 두시자고요. 단어들이 무슨 말인지 이것들을 이해하시는데 더 초점을 두고, 그러기 위해서 내용도 좀 그림, 도표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책으로는 몇 쪽인가요? 126쪽이죠. 126쪽인데, 126쪽은 몇 표시고, 네, 바로 가기 전에, 주변 얘기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저희 시험 전반에 대해서는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시험, 2차 시험 중에 이제 공법, 큰 흐름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1차 시험에, 민법과,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중개법과, 그 다음에 공법과, 공시세법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시험 과목은 이렇게 해서 5과목인데, 공시법과 세법은 워낙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별도 각각 선생님들이 오셔서 말씀들 하시게 되고요. 1차를, 내년 이제 10월 달에 시험을 보셨을 때, 먼저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다들 이제 1차 합격, 2차 합격에서 합격증을 다 받으시게 되겠죠. 그런데 시험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막판에 마무리 때 조금 놓치시게 되면 이제 안타까운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차는 잘 보셨는데 2차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5과목이 똑같이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차, 2차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1차는 되었다고요. 그런데 2차에서 안 됐으니까 내년에 1차 시험은 보지 않고 2차 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차 시험 점수가 이제 기본 점수 평균 60점, 모든 과목 40점 이상 다 나오셨는데, 1차가 안 되고, 2차가 됐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1차가 안 됐다고요. 이 중개업을 하는데, 가정경제에서 가장 큰 게, 집인데, 그것을 중개하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는데 좀 놓치셨다. 안 됐다. 그래서, 1차, 2차 된 거 소용이 없고요. 1차, 2차를 다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서든 1차에 꼭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시험에 많은 비중을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들도 이제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2차 과목의 특징, 그 중에서 이제 공법의 특징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공법의 양이 많습니다. 공부하실 게 훨씬 많아요. 중개법도 만만치는 않지만, 중개법은 공법에 비하면 양이 적습니다. 그러고요. 공시세법은 이제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똑같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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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40점 이상은 돼야 되고, 평균 60점이니까 300점 중에서 180점 이상이 나오셔야 됩니다. 18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80점이니까 어느 과목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과목을 공부를 더 이렇게 점수 고득점을 하셔야 돼요. 양이 적은 데서 많은 점수요. 양이 많은 데서 많은 점수요. 양이 적은 데서 많은 점수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이쪽 중개법에서 예를 들어서 중개법에서 80점, 50점, 50점을 하시면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하시다 보면 또 욕심이 나세요. 그 정도는 나도 알아야지. 요것도 내가 옆 친구는 맞췄는데 왜 나는 틀렸지? 난 이것도 또 해야 되겠다.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이 알고 싶고, 한 개라도 틀리면 기분 상하고 그러시지만,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시험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이 정도 실력을 갖추면 된다. 180점이면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하면 시험에는 합격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선 실제 일을 하시면서 자기 능력을 또 새롭게 개발해 가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200점 정도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중개법에서 좀 많은 점수를 받으시고, 공법에서 기본 면피만 하셔도 됩니다. 50점은 그래도 좀 평균 60점 나와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65점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이제 공법이 양이 많긴 한데, 첫 번째, 공법에 공부하실 양이 많은데,
65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 맞추시면 되죠. 그러니까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리셔도 충분히 합격이십니다. 10문제 중에 6문제 맞추시면 되고 10문제 중에 4문제 틀려도 아무 걱정 없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5점 목표로는 이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 9월, 10월 되면 안 되겠다. 나는 그냥 45점만 나와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차라리 중개법에서 좀 더 높은 점수 받고 공시생법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45점, 50점이면 그러니까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추시면 되는 거죠. 10문제 중에 5문제, 반절 틀려도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우세스러워서 어떻게 시험지를 집에 갖고 간대. 집에 안 갖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사물함에 넣으셔도 되고 책에다 꽂아놓으셔도 되고 아이한테 안 보여줘도 됩니다. 합격만 하면 되는 거죠. 공부하는 모습으로도 아름다우시고 합격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점수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합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추시면 되니까 걱정이 없고, 또 두 번째로는 양이 많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데는서는 계속 낼 거고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것은 이제 그냥 평균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쩌다 한두 번씩 내는 거죠.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공법 평균이 그러니까 응시한 사람들 95점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95점이다. 조금 공부한 사람은 100점, 97.5. 한 번 본 사람도 90점, 92점. 그렇게 시험 점수가 나오면 출제한 사람들 칭찬받아요? 징계 먹어요? 징계 먹겠죠. 그러니까 틀리시라고 몇 개 지엽적인 문제들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시험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지엽적이고 뭐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시험의 흐름을 보시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17년 28회 시험이 있었는데 지난 10월 달에요. 28회 시험에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고 28회 시험에서 처음 나온 것 딱 4문제입니다. 어쩌다 한 번, 두 번 나왔던 거 나온 게 4문제예요. 그러면 32문제는 5번 이상 나온 곳들에서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책에도 지금 책을 그자를 그냥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짚어보시죠. 한 서너 장 넘어와서요. 그 130쪽을 보시면 130쪽에 3절이 있고 가운데 2번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그 두째 줄 끝에 별표 8, 9, 11, 14, 16, 18, 27. 그게 이제 출제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2017년이 28회, 2018년이 29회인데 아무튼 동그라미 1, 2, 3, 4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걸 갖고 두째 줄을 보니까 그것만 갖고 7번이 출제가 됐다고요. 이런 곳에서 출제되고 이런 곳에 정답이 걸린 게 32문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나왔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점수, 합격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꾸준히 공부하시고 지진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시고 그러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런 또 이제 공법 특징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 공법은 써져 있기로는 가나다라 한글로 써져 있지만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혀 접해보지 않은 말들이에요. 어느 단어 하나하나마다 지금 용도, 지역 이런 말도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도시지역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만 관리지역 그거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관리한다, 어느 땅바닥 초동네를 무슨 지역이라고 부른다, 그런 것들은 아시는데 이것들이 엮여지면서 독특한 어떤 하나의 내용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거의 외국어 공부입니다. 외국어 중에서도 가끔 말씀하시는 영어 아니면 중국어, 일본어 가끔 들어보셨던 게 아니라 거의 소련말 수준입니다. 소련, 러시아 등등 16개로 해체된 지 몇 년 지났습니다만 30년도 넘었습니다만 가끔 옛날 어르신들 말씀하면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소련말 하고 있네.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있었죠. 소련말이라고요. 외국어 공부입니다. 젊은이들 얘기로는 외계어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는 뭐로 하셔야 되고요? 혀로 하셔야 되죠. 혀로 해서 소리가 나와야 돼요. 소리가 나오면 그 다음 내용이 붙어요. 소리가 안 나오면 내용은 다 튕겨나가고 흘러가고 그렇게 됩니다. 내가 소리를 내야
그러니까 그 단어가 붙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련말 공부하듯이 외국어 공부하듯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어 공부니까 공법의 특징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공법은 예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공법은 책 읽지 마세요. 책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정독하지 마세요. 찬찬히 하나하나 읽어가는 과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법은 그냥 뭐고요? 그러니까 소련말 책을 놓고 소련 글자로 키릴 문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영화 보면 가끔 나오는 그런 뭐 키릴 문자, 소련말로 된 그 원서를 놓고 그거를 100번을 보고 있으면 뜻을 알게 돼요?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을 들으시고 그걸 복습을 하셔야죠. 그래서 3시간, 4시간 공부를 하시고 집에 가서 또 복습을 하실 때 책을 보면서 복습하시면 6시간, 7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소련말 놓고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뭐로 복습하시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셔야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수업 계속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영상 배속을 조금 높여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소련말이지만 그러니까 6살짜리들은 공법이 가장 재미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첫 시간이라 말을 조금 천천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좀 막 이제 가다 보면 말이 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말이 좀 빨라지는데 이제 공부 한두 번 이제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1.2배속, 1.5배속, 나중에는 2배속을 놓고도 막 책장을 넘겨가요.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2배속이 되면 소리는 안 들리지만 같이 어느 대목을 보는지 쭉쭉 이제 책장을 넘겨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수강생 어느 이제 그 여성 수강생을 보고 6살짜리 딸내미가 엄마 저 아저씨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공법 그 과목이 무슨 과목이야? 공법이래. 공법 너무 재밌어. 아무튼 동영상 좀 배속 높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을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외국어 공부입니다. 외국어 공부인데 전혀 모르는 어느 단어를 배운다고 공부한다고 치자고요. 외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A, P, P, L, E 천천히 잘 썼습니다. A, P, P, L, E 한번 썼으면 그게 외워져요? 아닌 거죠. A, P, P, L, E, 애플, A, P, P, L, E, 애플, A, P, P, L, E, 애플 이거를 그러니까 3번, 5번, 그 다음에 10번, 20번을 하고 까먹고 또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A, P, P, L, E만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과. 우리가 눈에 그려지는 어떤 그림과 같이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은 오로지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다독 몇 번을 보셨냐에 걸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법은 그러니까 뭐 예습책 정독이 아니라 복습, 동영상 다독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아무튼 이제 하시는 과정에서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월에는 이거 그림을 충분히 그리기가 어려운데 이번 11월, 12월에는 다행히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기도 낫고 또 두 번째로는 이 2달 동안 한 바퀴 돌아가시는 게 한 바퀴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다시 앞쪽으로 와서요. 앞쪽으로 와서 이제 126쪽에 그러니까 1절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 기초 이론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 행정체계로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조금 옆 얘기로 가도록 하죠. 뭐 그 옆 얘기까지를 다 자료로 넣기에는 뭐해서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시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목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법이 뭔지에 대해서 큰 가닥을 잡고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법이죠. 그러니까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법률이나 똑같은 거죠. 이건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했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천안 사람만 지켜요? 전국 사람이 다 지켜야 돼요? 전국 사람이 다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전국 사람이 지켜야 될 약속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만들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시 뉴스, 9시 뉴스 보면은 국회 그러면 맨날 싸우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왔다 갔다 그런 것만 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을 정하는 게 그러니까 국회이죠. 국회에서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조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한두 번 나오게 되니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 지역 주민만 지키는 약속.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요금과 색깔은 그러니까 전국이 똑같은가요? 지방마다 다른가요? 지방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진행이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먼저 대한민국 중앙 권력을 보면 그러니까 크게 셋으로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가끔 3.1절 행사, 8.15 행사를 보면, 그러니까 10시 돼서 기념식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 자, 지금부터 8.15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행사 TV 중계하는 거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옛날에는 꼼짝없이 봐야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쪽 채널 틀어도 10시만 되면 기념식 돌리고 돌려도 다 또 그것만 하니까 텔레비 볼 때 꼼짝없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3부 요인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자가 이제 뭔가 국회에 대한 경례부터 해서 이제 시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중앙 권력은 그러니까 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다 몰빵 권한, 이걸 어느 누구 혼자 다 하고 있으면 그게 선덕여왕이고 미실이고 연산군이고 세조가 되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라고요. 안 되죠. 셋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셋으로 나눈 이유도 또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이 의자가 발이 몇 개예요? 4개이죠. 그러니까 이 의자를 어느 비탈진 산자락이나 어느 그러니까 언덕에 가서 놓으면 딱 고정이 되나요? 어디 한두 군데는 까닥까닥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딱 고정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만 됩니다. 그런데 3발짜리를 어디다 세우면 얘는 흔들거리나요? 딱 고정이 되나요? 고정이 되죠. 카메라 삼각대 같은 경우요. 어디가 되든 간에 딱 고정이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안정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2개로 넣으면 끼딱끼딱 다 넘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을 만드는 게 입법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을 만들려고 300명 국회의원을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정하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약속을 정하는 거죠. 뭐 도로교통법 중에,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 전까지 8대 중과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운전하다가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반드시 경찰에게 신고해야 될 것. 둘이 합의로 끝났어도 안 되고, 보험사로만 끝나도 안 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게 8대 중과실. 그게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10대 중과실. 근데 올해 얼마 전에 7월 달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11대 중과실이래요. 근데 마지막 11번째 추가된 건 저도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어느 뭐 경찰관 아저씨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정했으면 그 법을 집행해야죠. 빨간불도 건너지 못하게. 또 아니면, 그러니까 불법으로 건물 지으면 그거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집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집행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집행자, 그러면 뭐고요? 그러니까 석양의 집행자, 황야의 집행자가 떠오르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 집행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행정부라고 하는 거죠. 행정부, 행정청,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대장,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대장, 누구를 선거로 뽑은 거고요. 대통령을 선거로 뽑은 거죠.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17명 장관, 기타 등등을 임명하면서 이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 중에 하나로 도로교통법에서요. 그러니까 노란 실선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그러니까 노란 점선으로 되어 있거나 하얀 점선으로 된 곳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유턴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 자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노란 실선은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 교통경찰이나 모범 운전자들 자격 가진 사람의 수신호, 손으로 이렇게 신호할 때만 넘어갈 수 있지 일상적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집행하는 게 경찰 공무원이고요. 그런데 어느 뭔가 A가 가다가 뭔가 술을 이만큼 먹고 그러니까 취해서 가다가 그러니까 흥청망청 차를 건너가서 차가 이선을 넘어가서 건너오던 차하고 부딪혀서 큰 사고를 냈습니다. 큰 잘못을 했네요. 그러니까 B,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어린애가 공이 튀어나오고 애기가 공 잡으러 간다고 막 뛰어나와서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애기가 튀어나오니까 이크 하는데 애기가 이쪽에서 오니까 이쪽으로 살짝 비꼈습니다. 그러다가 건너오던 차에 옆을 살짝 긁었어요. 그러니까 B, 작은 잘못이죠. 그런데 아무튼 법은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실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 노란 실선 넘어가면, 중앙분리선 넘어가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A도 3년, 그러니까 B도 3년, 똑같이 3년을 때려야 되나요?
아니죠. 그 사안, 그러니까 중앙분리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A는 당신은 큰 잘못했으니까 2년 징역. 그러니까 B 당신은 그러니까 뭐 조그만 잘못이지만 차가 천천히 가고 있었으면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됐지. 그렇게 건너갈 필요가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은 벌금 10만 원. 이런 식으로 누가 결정을 내려주겠죠. 그래서 A는 어느 정도 잘못인지 B는 어느 정도 잘못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판단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판단하는 사람이요. 판사라고요. 그게 판사죠. 판사가 일하는 곳이 어디고요? 법원이죠. 법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험사 합의로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그 합의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 잘못이 20%나 돼야? 그러면 이제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또 어디에 법원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법원에서 그러니까 누구 C와 D의 다툼이 있었을 때 C는 그러니까 10% 아니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차가 서 있었는데 뒤에 와서 받았어요. 그런데도 앞 사람도 과실이래요. 10%뭘 물어야 된대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안마다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법원 등을 사법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가 옆으로 길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뭐 법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죠.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도 역시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행정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청이고, 그러니까 다음에 두 번째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죠.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뭘 정했고요? 국회에서 법을 정했고 그걸 집행하는 그 행정청, 관청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 그러면 자주 만나시게 되는 그러니까 그 시청이나 동사무소 갔을 때 만나시게 되는 그러니까 7급, 6급, 5급 이제 그분들을 떠올리시게 되지만 이제 공법에서는 공무원 그러면 누구냐면 그러니까 장관과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와 그다음에 평택시장 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고요. 뭐 장관, 뭐 1급, 2급, 뭐 3급 그런 그러니까 급들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시는 법인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정했다. 그걸 집행하는 게 관청이죠. 그러니까 지방도 있죠. 그러니까 내년 2018년 그러니까 6월 달에 지방자치 선거를 할 겁니다. 지방자치 선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4년 전에 했죠. 그러니까 투표용지 몇 장을 받으셨어요? 몰라요. 아무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7장을 받게 되실 겁니다. 부뚜껑을 7개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다 어떤 놈을 찍을지 어느 당을 찍을지 다 준비하고 가셔야죠. 그런데 지방도 역시 그러니까 지방 약속을 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약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례라고 부른다고요. 그 지방 약속을 정하는 지방의회가 있죠.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평택시의회, 평택시장 있는 거죠. 뭐 평택에도 법원 지원은 있죠. 그렇지만 법원, 대법원 휘하에 있는 그 지원이지 우리가 판사를 선거로 뽑고 지법원장을 판사 선거로 뽑고 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이다. 먼저 첫 번째 법은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이다. 국회에서 정했고 그걸 집행하는 게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 중에 이제 법 중에서 그러니까 무슨 법이래요? 공법이래요. 그러면 공법이면 공법에 반대되는 대비되는 건 사법입니다. 여기 이제 요 사법부하고는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사사로울 사자, 개인 사자를 쓰는 사법이고 여기는 이제 공의공자,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한 그러니까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으신 분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계시면 선생님 사법 공법 말고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던데요. 그건 이제 고등학교 그 사회문화 시간에 그러니까 정치경제 시간에 배우는 거고 그냥 그 크게 보면 사법과 공법이죠. 그러니까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민법이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A와 B가 만나게 될 때 동등한 지위에서 만나는 거죠.
어느 누가 더 위에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차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차를 팔고 돈을 좀 붙여서 새 차를 사려고 합니다. A가 차를 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A가 차를 팔 때는 꼭 B라고 정해진 사람에게만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A는 아무나 누구한테라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친구한테 팔든 중고가게에 팔든 어느 데다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B는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사려고 하는데 또 역시 A에게 사야 된다는 건 아니죠. A도 주변에 누군가에게 다 팔 수가 있고 B도 주변에 누군가에게 다 살 수가 있는데 그 어느 자리에서 둘이 인터넷으로 만났던 중고자동차 매매, 그러니까 중개상을 통해서 만났던 고등학교 친구였던 A와 B가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차이도 없고 그냥 둘의 뜻이 맞아서 계약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는 동등한 지위고 서로 뜻이 맞아야 시작되는 겁니다.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을 했고 계약금 문제,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짜리 차다. 뭐 그러면 이제 계약금 100만 원 줬고 900만 원 넘겨주면 차를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준다고요. 그랬을 때 또 그러니까 차를 뭐 급하니까 내가 먼저 쓰다고 해놓고 9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입금을 안 하고 있다고요. 계약금을 했는데 A가 그러니까 B한테 안 넘기고 C한테 팔았다고요. 등등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게 민법인 거죠. 그쪽입니다. 뭐 권리의 주체, A가 권리의 주체이다. 강아지가 차를 살 수는 없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고 팔 수 있지만 공기는 사고 팔 수 없죠. 권리의 객체, 뭘 대상으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A가 그 자동차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물권. A와 B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A, B 각각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채권, 먼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법은 이 공이 공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해서 뭔가 정한 약속입니다. 어느 한 사람 C 개인으로 보면 뭔가 불편하겠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 사람 지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약간의 희생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지 맘대로 할 수 없게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C 지 맘대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를 B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B 돈 써서 샀어요. 저금통에 돈이 많아서 차를 샀습니다. 12살짜리가요. 운전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운전을 하려면 등록해야죠. 명의 이전 해야죠. 운전면허 있어야죠. 책임보험 가입해야죠. 안 그랬다가는 옆집, 아랫집, 옆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요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법과 공법 중에서 뭔가 어기면 큰일 나. 그러니까 징역가. 사법을 어겼을 때요, 공법을 어겼을 때요. 공법을 어겼을 때 징역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교통에 대한 것, 쓰레기 아무데나 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담아서 버려야 되는 환경에 대한 것, 세금 내야죠. 세금에 대한 것, 뭐 국방, 교육 등등등 우리가 지켜야 될 엄청 많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대부분들이 다 뭐고요? 공법입니다. 그런데 그 공법 중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공법 중에서도 무슨 공법이래요? 부동산 공법이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겁니다. 땅과 건축물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러니까 비탈진 땅, 어느 산자락 땅 주인이 있어요. 이 땅 아이고 비탈져서 제대로 못 쓰겠네. 그냥 방치하고 있고 잡목만 자르고 있다가 이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땅이니까, 뭐 내 땅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산 깎아서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썼다가 축대 엉망진창으로 해놓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쓰려고 여기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축대하는데 생돈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축대 제대로 안 갖추고 했다가 큰 비 와서 또 아니면 지진 일어나서 무너지면 아랫집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서울의 우면산 그쪽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산이 좀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산이 그냥 통째로 터져서 들어간 거죠. 터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3층까지 그냥 흙이 꽉 차서 사람들 크게 다친 거 있죠. 땅에 손대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물 지었다가 뭐 돈 아낀다고 뭐 이번에 뭐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 잘못 아니고요. 지금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사진 중에 그러니까 1층에 기둥만 박혀져 있는 필로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시는 연립 다세대예요. 연립 다세대 보면 1층에 주차장 하게 돼 있고 기둥만 박혀 있고 그러니까 위에 이제 집들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먼저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먼저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기둥만 박혀 있고 요 사이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진이 딱 요 아래에서 그 건물 아래에서 딱 일어나서 그러면은 흔들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버틸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지진이 꼭 그 건물 아래에서만 일어나냐고요. 척위에서 일어나서 옆으로 충격이 오는 거죠. 밀면요.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오는 충격에는 가장 약한 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오면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막 이거 깨져 있고 뭐 쭈그러져 있고 그런 사진들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 또 만약에 그 비용까지도 아낀다면 그러니까 뭐 철근 16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8개만 집어넣고 지었다. 또 아니면 허가도 안 받고 건물 지었다. 그랬다가 거기 다 있는 사람들 들어와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돼 있고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금지되어 있다, 허가 받아야 된다. 이것도 좀 약간 그 생각이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아까 저기 운전면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운전요. 운전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법을 만드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A 방법으로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A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그런데 운전을 하려면 등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허 따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도 가입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결론은 같아요. 그러니까 B 다른 걸로요. 대한민국 국민은 운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운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 뭐 받은 사람만 등록하고 면허 따고 그다음에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결론은 똑같죠. 결론은 똑같은데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고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부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 법에서는 별별 경우가 생기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 규제를 하고요. B, 이쪽 방향에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운전할 수 없다. 요건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면허를 따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이, 운전 갖고 왜 그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요걸 다른 얘기로요. 의료행위요. 지금 가족에 누군가가 아파서 그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나 의료행위 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사면허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땅 손댈 수 없다. 땅 손대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릅니다. 이런 단어들을 지금 여기까지는 그럴만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땅 손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는 못한다. 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허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부동산 공법에 큰 반절이 왔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거죠. 법은 국회에서 정했고 법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자, 황야의 집행자, 심야의 집행자, 그러니까 집행자를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쓸 때는 관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는 이제 공무원 분들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데 그러니까 땅에 손댔다가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개똥이가 여기 땅 손대려고 하는데 그 아랫집 소똥이가 그러니까 꽃갱이 들고 있어서 너 거기 땅 손 못 대. 손 대기만 해봐봐. 그러니까 이 아래 소똥이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더 나가면, 그러니까 어느 동,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시, 그러니까 우리 국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금지다, 허가받아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공법의 큰 한 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면 관청에 가서 허가받아서 땅을 손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 그러니까 경우가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클까요? 관청에서 하는 게 덩어리가 더 클까요? 관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크죠. 경부고속도로 건설, 그러니까 고덕지구 건설, 그다음에 지제지구 건설, 또 아니면 뭔가 4대강 사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닌 거죠. 관청에서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겁니다. 관청에서 주도해서 가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관청에서 앞으로 여기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죠.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고요?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정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콘크리트를 붓고 이제 건설 등을 하고 이제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4대강 만들어졌으면 그 공원을 이용하고 물을 이용하고 또 아니면 고속도로 만들어졌으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잘 관리를 하고 하겠죠. 근데 건설하는 거야. 그냥 콘크리트 비비면 돼요. 도면대로 비비면 되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뭐 이용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 뭐 관리 뭐 차가 신호등 고장 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고요? 계획이 중요한 거죠. 관청에서 앞으로 뭐 하겠다 계획 세우면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덩어리가 훨씬 더 큰 거니까요. 한 예로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요. 뭐 4대강 사업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찬성과 반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좀 더 많긴 한데 TV에서 보면 항상 찬성과 반대가 같은 비율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들 훨씬 더 많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기로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80조를 들여서 한 거죠. 80조를 들여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지금도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 텔레비전 나와갖고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큰일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소중한 사업이에요. 자, 그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질 못했네요. 그냥 뭐 녹조 라떼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막 큰 무슨 벌레요, 이끼벌레요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잘못했으면 다시 깨끗하게 돌려놔야 되는데 돌려놓으려면 더 큰 돈이 드는 거죠. 한 번 잘못해놓고 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창원에 그러니까 무슨 이제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산을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뭐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름도 많이 들고 환경 훼손도 심하니까 그러니까 터널을 만든 거죠. 터널을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뚫어서 그러니까 차가 가는데 지금 한 3주 됐나요? 창원 이제 터널 나오는 데에서 화물차가 전복됐는데 드럼통에 화학물질 실려있던 게 이제 막 불이 붙고 타고 터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래서 그 기사를 봤을 때도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저 기사 아저씨가 나이도 많이 드셨대. 사고 전력도 많으시대. 그러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공법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한참 아래 있는 고기에만 더 눈이 간다고요. 여기는 사고가 워낙 많이 생기는 곳이었대요.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뭐 저쪽에서 오든 이쪽에서 가든 차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터널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올라가니까 붕붕붕 속도가 그러니까 늦춰질 수밖에 없고 이제 터널이 막 오르락 내리락 이러지는 않잖아요. 터널은 이제 평평하게 뚫어놨으니까 차가 속도가 쭉 납니다. 나가면서는 내리막길이니까 속도가 더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붙으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뭐 이제 그런 걸 걸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페인트를 칠해놓으면은 페인트는 큰 차이도 없는데 페인트가 막 이렇게 바뀌면은 내가 엄청 빨리 달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페인트 보고 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죠. 그런 것들을 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특징 하나가 뭐냐면은 이쪽 터널 여기가요. 터널 나와서 내리막길인데 나오자마자 길이 획
꼬부라진대요. 그러니까 그 거북에서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가 생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좀 건너편 산까지 앞 산을 좀 더 사서 그러니까 훼손돼 어차피 훼손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개발은 해야 되니까 산을 좀 더 사서 이 곡선을 좀 완만하게 그려놓으면 터널에서 나올 때 앞을 좀 충분히 보고 그러고 나오면서 꺾어지면 그런 사고가 계속 생기는 건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번 계획을 잘못 세워놓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시 거기를 하려면은 처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또 아무튼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예요. 경부 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부터 그러니까 천안까지는 그래도 반듯반듯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천안부터 대전까지는요. 이게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S자 경주하는 거, S자 시험 보는 코스인 거죠. 꼬불탕입니다. 그게 무슨 고속도로냐고요. 근데 그때는 아무튼 처음 고속도로 만들 때 목표년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무슨 일을 만들어. 그때는 각하께서 오셔서 테이프를 딱 끊어야 되니까 무조건 만들어. 이제 그러던 때였다고요. 군대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터널을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높이를 정해놓고 그 높이로 터널을 안 뚫고 가려니까 산자락을 따라 가려니까 길이 이렇게 계속 꼬불꼬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날짜는 맞췄어요. 날짜는 맞춰서 그러니까 테이프는 끊었지만 어딘가에 그 유령탑 있잖아요. 무슨 고속도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땅 깎고 거기다 아스팔트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 긋고 하는데 거기서 왜 128명이나 돌아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 교도소에 있던 분들 데려와서 이제 공사도 하기도 그랬습니다만 그 사람은 딴 잘못으로 교도소에 있는 거지 그 사람 잡아다가 죽여도 된다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128분이나 돌아가시게 만들었죠. 아무튼 이 구간은 그런 정도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저러한 시설만이 아니라 또 이제 뭐 가끔 이제 어느 동네 보면 이번 이제 선거 앞두고 그런 거 있겠죠. 어느 이제 개똥이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개똥이를 시장으로 뽑아놨더니 그 시가 너무나 살기 좋은 시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편해지고 복지에 대해서도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좀 걱정을 덜 하게 되고 애기들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 동네 동네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이사가고 싶어 한다네. 그런 것들이 기사로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소똥이 시장을 뽑아놨더니 시 전체 행정은 지 엉망으로 해놓고 지 할머니 땅, 지 고모 땅, 삼촌 땅, 아들 땅 이쪽은 그러니까 높은 건물 지을 수 있는 엄청 비싼 땅으로 만들어놔서 그 집안은 떼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시 행정은 엉망으로 했다네 라고 하는 기사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죠. B가 평택은 아니에요. 평택 아닌데 평택에서 멀지 않아요. 뭐 저도 여기를 그러니까 좀 촬영되고 있으니까 직접 얘기하면 그 지역분들 기분 안 좋으시니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신문에 나왔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많은 그다음에 용인 경전철은 이루 얘기할 수 없이 얘기할 거 없죠. 엄청 아무튼 용인 경전철이요. 그러니까 전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는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와 같이 민간 자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민간 자본으로 만드는데 민간 자본은 그동안 회사에서 돈을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전철을 만들어요? 돈 벌라고 만들어요? 돈 벌라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다니겠다라고 그 정도 예산을 잡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면서 전철을 만드는 겁니다. 도로도 역시 민자 고속도로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사람이 한 300명밖에 안 다니게 되면 그 회사는 적자가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할라네. 그러니까 800명이 맞춰지면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제도가 옛날에 있었다가 워낙 문제가 돼서 없앴다가 또 다시 살아나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 행여 300명 다니면 그러니까 1000명 예산을 했으니까 500명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줄게. 국가나 지방에서 맞춰줄게.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800명 문 수입은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해줄게. 800명이면 크게 미치는 거는 아니네. 그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500명 다니면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에서 몇 명분을 맞춰주고요. 300명 분을 맞춰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것들이 이쪽 민자 고속도로, 민간 터널, 그다음에 민자 터널, 전철들인데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딱 수 하나죠.
뭐면 돼요? 무슨 1000명이요. 10,000명이라고 하는 거죠. 10,000명은 다닐 것 같다. 10,000명은 다닐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관청에서 8,000명 분은 맞춰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까 보셨듯이 실제로는 몇 명밖에 안 다니는 곳이고요. 500명밖에 안 다닐 곳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이 다닐 거라고 계획서를 이렇게 무슨 그런 설계도를 써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요거 써주고 돈을 받은 돈이 30억을 받았어요. 계산을 복잡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전철이 6량입니다. 전철이 6량이 붙어서 가는데 새벽 5시 15분 첫 차부터 밤 11시 45분 막차까지 6량 전체 빼곡히 사람이 다 찬다고요. 빈자리 하나 없이. 그것도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면 딱 지금 요만큼이죠. 1제곱미터당 몇 명씩이 타냐면 6명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도 빈자리 없이 가득가득 채워서 새벽부터 밤까지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다닌다고 그냥 6량 바닥 면적 나누기 몇 제곱미터 곱하기 6 하면 나오죠. 초등학교 5학년 수학 시험이에요. 그거 해주고 얼마를 받았다고요? 30억을 받았다고요. 30억을 받고 해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니까 500명보다는 좀 많이 다녔네요. 몇 명이, 500, 이게 1%가 100명이죠. 10%가 1000명입니다. 몇 명이 다녔을까요? 500명이 많은 거죠. 이게 10,000명이니까 100명, 150명 탔어요. 한 달이 150명이에요. 1%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철 다 좋아한다고 설문조사 때는 했다가 이제 전철 안 탈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이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명분을 계산 편하게 200명이라고 잡죠. 몇 명분을 맞춰줘야 돼요? 7,800명분을 맞춰줘야죠. 이거를 용인시에서 저 업자에게 한 달에 7,800명분을 계속 맞춰서 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사가 다 끝나갈 때 이제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전철이 운행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한 달에 얼마씩 나가야 되냐면 매월 80억씩 나가야 돼요. 근데 용인이 그렇게 돈이 많은 동네예요? 아닌 거죠. 매달 80억씩을 줄 수가 없다고요. 이거 다니기 시작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뭘 했냐면 준공검사를 미루는 거예요. 계단 여기 깨져 있네. 안 돼. 계단 이거 다시 해. 저기 물 조금 샜네. 안 돼. 한번 해. 화장실 여기, 소변기 여기에 뭐가 좀 문제가 있네. 그러고 하면서 이것을 6개월을 미뤘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소송 들어갔죠. 소송 들어가서 준공인가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마라. 승인을 내줘라. 라고 했습니다. 승인을 내줬어요. 승인 내줘서, 지금은 조금 오래돼서 사람들이 좀 더 타요. 그러긴 한데, 승인을 내주고 나서 첫 달부터 월 80억씩을 주게 됐습니다. 월 80억씩 주게 되는데 돈이 많지가 않다고요. 딴 데서 돈을 빼와야죠. 그래서 딴 데서 돈을 끌어와서 이 업체에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빼온 돈이 어디냐면 초등학교 급식 지원비요. 그걸 빼서 이 업체 요걸 맞춰주는데 쓴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요때 온 그 시장이나 이제 그쪽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고 그 앞에 처음 이 계획 나올 때부터 이것이 진행될 때까지 있었던 그 시장 등등은 무슨 생각이셨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용인 시장이 지금 6번째가 그런데 5분이 다 구속 수사를 받은 게 아니라 다 징역을 사셨어요. 용인은 선거를 많이 합니다. 왜요? 당선되고 나서 좀만 지나면 징역 들어가고 또 좀만 있으면 징역 들어가고 6명이 징역을 들어갔어요. 그 중에 4분인가가 다 이 경전철과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을 하나 잘못 세우고 나면 당장 우리 아이들 먹을 것부터 빠져가 나가는 거죠. 사과 반쪽이라도 먹으면 좋을 것을 사과 8분의 1 아니면 사과 이렇게 물에다 갈아갖고 물 타서 애플 주스, APPLE, 사과 주스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계획을 한번 엉망으로 세우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개인이 잘못해 놓으면 그 사람 피해고 어차피 아랫집에 큰 피해는 못 주게 돼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고 안 되겠네 해서 팔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한번 생각 잘못했으면 나중에 팔 때 싸게 팔 수밖에 없고 먼저 자기가 손해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법에서 더 강조를 두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무원을 우리가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뽑았고 장관을 임명했죠. 또 아니면 그러니까 도지사를 뽑았죠. 시장을 뽑았죠. 그 사람들 일 엉망진창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를 계획을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면 이 두 갈래예요. 국회에서 법을 정한 거죠.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땅 건축물에 대해 손대는 거 일단은 금지다. 허가받아라.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관청에서 무슨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예로요. 그러면 아까 그 용인 경전철에 신중하게 잘 세우면 됐죠. 근데 저는 아까 그 제곱미터당 6명 등등등 그 자료를 어디서 나왔냐면 그 지방의회 의원 중에 누군가가 계속 이건 말이 안 된다. 세상에 무슨 여기 아까 예를 들면 10,000명이 다니냐. 그러니까 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다 나와서 전철을 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10,000명이 다니냐. 그렇게 거품 물고 반대하던 지방의회 의원이 있었는데 완전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시장과 지방의회의 다수가 같은 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밀고 간 겁니다. 이 사람 왕따를 당하고 하다가 이제 주민들한테 호소문 날리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이제 지상으로도 나오게 됐던 거였죠. 아무튼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는 걸로는 그러니까 책으로 보면 책에 저 몇 쪽인가요? 141쪽이요. 141쪽 보시면 아래에 그러니까 도로 지도가 하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거기 가운데 폐지 써져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세 번째인 겁니다. 어느 동네 도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림을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 결정을 했고, 그런데 세 번째 그 도로 중에서 그러니까 도로 중에서 요쪽은 만들지 않겠다. 요것만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요 세 번째 폐지 결정에 대한 도면입니다. 도로가 없던 곳에 그 그림에 있는 요렇게까지 도로를 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폐지 결정, 요 아랫부분은 도로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의 위에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돼 있죠. 계획, 관청에서 앞으로 여기에 도를 내겠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 한 장 내는데 2년, 3년이 걸리는 겁니다. 법의 절차를 다 밟으면요. 그 다음에 이 도면 하나 내는데 예산 3억에서 그러니까 5억, 8억까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대로 할 때는 신중하게 잘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도면을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가끔 어디 이제 뭐 중개업소 사무실 가면 이제 벽에 크게 붙어 있는 것들은 보셨고 어디다 이제 뭐 무슨 인터넷 기사에서는 한두 번 이제 보시고 하는 건데 저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자주 접하신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공법은 이러하고 뭐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고 다음 내용 좀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